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는데 시간 투자를 엄청나게 내가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좋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발 하세요, 학생님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킹 김현정입니다. 수학을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도 성과가 안 나온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 이 주제로 오늘 왔습니다. 노력해도 성과가 안 나온다고요? 아이 설마요. 네, 노력을 안 한 거죠. 공부를 안 한 거죠.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성과가 반드시 나옵니다. 노력을 안 했거나 제대로 공부 안 했거나 제대로 공부 안 했는데 공부한 것처럼 착각을 하거나 착각에 있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제대로 공부합시다. 노력해도 성과가 안 나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의 첫 번째, 수학을 눈으로만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고 뭐 그냥 이렇게 읽고 수학 문제 풀이가지고 이렇게 보고 밑에 문제도 있으면 그냥 끄덕끄덕 푸는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학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 이제 수업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끄덕끄덕 듣고 전혀 연필을 안 쓰는 학생도 있어요.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전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100문제 풀어주시는 것보다 학생 내가 한 문제 푸는 게 더 나아요. 수학 공부를 뭐 1시간, 2시간 했다. 아유, 전혀 아닙니다. 수학 공부하는 시간은 내가 연필을 들고 푸는 시간입니다. 자, 다 아는데 다 틀렸어요 하는 학생들이 눈으로만 보는 학생들이요. 선생님이 그거 가르쳐 주는 거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본 거 보고 내가 아는 거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풀려고 하면 풀립니까? 안 풀리죠. 나 아는 건데, 봤던 건데 왜 안 풀릴까? 그래서 수학을 눈으로만 풀지 말고 실제 연필로 풉시다. 고등학교 와서는 이 습관이 절대로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저학년 때 초등학생들은 초등과정이 내용이 솔직히 중등과정이나 고등과정보다 이렇게 풀이가 길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때부터 연필을 들고 실제로 모든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주세요. 볼펜을 풀면 안 돼요. 연필 아니면 샤프로요. 왜냐면 풀다가 수학은 틀리는 과정이 나오면 지우면서 풀어줘야 돼요. 근데 볼펜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볼펜을 풀면 안 돼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잘 고쳐지니까 저학년 학생들 항상 정리해서 써야 되니까 항상 줄친 노트에 계속 쓰는 연습을 하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학생이 많냐면요, 문제만 풀고요 채점을 안 한 학생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고3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풀어야 문제 뭐 할당이 있죠. 내 목표도 있고 진도 계획도 있고 문제 막 풀어요. 문제 막 풀고 채점을 아예 안 해요. 네가 풀어놓은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안 궁금하니? 하고 물어봐요. 특히 요즘 과외를 받거나 학원을 다닌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냥 막 풀기만 해요. 그러면서 채점을 그냥 선생님 채점해 주세요. 절대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숙제는 뭐냐면요, 학생들이 풀 문제 풀고요 채점을 하고 오답까지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선생님 숙제 내주실 때 풀어라만 숙제 내주면 안 돼요. 그럼 풀어놓기만 해요. 특히 과외 많이 받은 학생들은 그냥 선생님에 따라서 움직여요. 막 스스로 하는 게 많이 약한 학생들이 많아요. 가긴 선생님들도 숙제 내주시고 나서 채점까지 하고 오답까지 다 정리해라. 오답이요? 오답 어떻게 해요? 해설지 다 있어요. 해설지 보고 다 분석까지 다 해라고 해주세요. 네, 모든 문제를 다 해야 돼요. 만약 모른다 하면요, 해설지요 5번 그냥 베끼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하든지 하라고 해놓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예 몰라요 그러면은 개념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고 접근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질문하라고 했어요. 스스로 공부를 좀 다 하고 나서 정말 안 되는 부분만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실력이 높아가는 겁니다. 채점하고 오답까지 내가 다 하는가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성적이 안 오른 학생 유형 세 번째입니다. 아는 문제만 계속 푸는 학생들. 틀린 문제 중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 안 건드리고 쉬운 거 틀린 거 있잖아요. 그것만 오답하고 아는 문제만 계속 푸는 학생들. 그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럼 틀린 문제 많아요. 어려운 문제. 그러면 이거를 또 해결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과정을 안 가고 편한 길로만 가면서 스스로 위안을 하는 거예요. 틀린 문제 또 푸니까 맞네. 그냥 나는 웬만큼 하네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칭찬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심리를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부는 2번 공부하게 돼요. 맨 처음에 개념 공부하고 문제를, 그러니까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풀 때 하고요.
두 번째 공부는 언제냐면 틀린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재공부하는 게 두 번째 공부입니다. 실제로 실력이 탄탄하게 쌓이는 경우는 두 번째 공부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제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를 도전을 해서 해결해 나가야 실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안 건드린 학생들 의외로 많아요.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집도 학교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요만큼 나오면 평소 공부는 뛰어넘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학교 시험 난이도만큼만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보면은 이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거 빨리 못 풀게 돼요. 어려운 문제는 근데 문항수가 많지 않으니까 좀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도 성과가 안 나오는 학생들 반드시 체크해야 될 네 번째, 오답 제대로 안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오답 노트에 정리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더 오답 공부를 더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답 노트가 있으면요,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에 다 적어요. 문제를 다. 풀이도 해설지 갖고 풀든지 아니면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거 따라서 설명 듣고 풀든지, 그러면서 이것이 다 됐다라고 그냥 끝내버려요. 문제가 고등과정 가면 문제도 길어요. 그 문제를 제대로 다 썼을 리가 없어요. 수학은요, 조건이 조금만 잘못 써 있어도 문제 푸는 방향이 달라져요. 근데 학생들이 오답 노트 이렇게 하면은 복사하지 않은 경우는 문제를 정확하게 쓰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갖고 다시 푸는 게 좀 비효율적이에요. 합당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는 오답 노트가 있는 경우는 문제 쓰고 풀이 쓰고 하면서 아, 오답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안 봐요. 우리 학생 것이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답 노트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주예요. 오답 노트 만들지 말라는 것이 오답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틀린 날짜 쓰고 계속 반복해서 풀고요. 프린트문 있잖아요. 거기도 날짜 적고 말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풀면 돼요. 그렇게 하고 다른 노트를 아예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오답을 하긴 하는데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는데 시간 투자를 엄청나게 내가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좋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수학 공부법을 내가 잘 하고 있는가. 수학 공부할 때 항상 연필로 써야 돼요. 수학은 쓰는 과목이지 보는 과목이 아니에요. 저 실제로 고3 때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수학을 정말 항상 연필 두고 썼어요.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나서 제발 채점 좀 하세요, 학생님들. 채점하고 오답을 스스로 좀 하게 하시고 선생님이 이걸 정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아는 문제만 계속 풀어서 아, 나는 이 정도면 잘한다 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 도전하시고 스스로 오답 문제 계속 반복해서 풀면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바꿔야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다 바꿔보십시오.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많은 도움 되셨죠? 노력해도 성과가 안 나온다면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할 사항으로 오늘 찾아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